만약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왜 자꾸 여러분을 밀어내는지, 혹은 왜 어떤 사람들은 연애를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지 계속 궁금하셨다면 아마도 그들 자신조차 모르게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이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연인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패턴을 여러분 자신의 모습에서 발견하든 아니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하든 이 영상은 여러분이 남녀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회피형인 사람들이 계속 혼자이게 만드는 5가지 가장 큰 실수와 왜 이 패턴을 깨기가 그토록 어려운지 깊이 파헤쳐 볼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5번째 실수가 가장 극복하기 힘든 데에는 보통 특별한 심리적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깊은 이야기는 영상 후반부에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회피형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에 기반한 방법 한 가지도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의 마음 주변에는 본인들조차 그 존재를 모르는 투명한 벽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스스로 그저 독립적이고 자립심이 강할 뿐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약 20에서 22%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들은 어린 시절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웠습니다.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의 연애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나머지 뇌에서 2번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과거에는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이 방어 기제가 이제는 그들을 외톨이로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 주변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 민수라는 친구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성공했고 매력적이고 유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남자였죠. 하지만 민수에게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진지해지기 시작할 때마다 그는 거리를 둘 핑계를 찾곤 했어요. 그녀는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말하거나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곤 했죠. 민수가 깨닫지 못한 것은 실패한 모든 연애의 공통적인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실수들은 종종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 3번째 실수가 어떻게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행동 중 하나로 이어지는지 보게 되면 왜 그토록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결국 혼자가 되는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1번째 실수,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숨기고 감정 표현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형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보통 겉핥기식의 가벼운 대답만 합니다. 연인이 깊은 대화를 시도할 때면 화제를 돌리거나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어버리기도 하죠. 회피형 사람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자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힘을 쥐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 또한 믿을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차갑고 거리감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죠. 브레네 브라운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내면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 사랑과 소속감, 그리고 기쁨이 탄생하는 출발점이라고 해요. 누군가 자신의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진실된 감정을 나눌 때 비로소 친밀감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관계는 얕은 수준에 머물다 결국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아무에게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연인은 사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버전을 사랑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죠. 2번째 실수, 친밀감보다 독립성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독립성은 좋은 것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타인과의 유대감보다 이런 것들을 앞세울 때 관계를 망치는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을 나약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건강한 관계란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기로 선택하는 상호 의존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여기서의 실수는 완벽한 독립 아니면 숨 막히는 의존,
오직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이에는 안정형 애착이라는 중간 지점이 존재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아름다운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상태 말이죠. 저는 회피형 사람들이 그저 연인이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거나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괜찮았던 관계를 끝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은 연인 사이의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을 누군가 자신을 가두거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신만의 공간과 독립을 요구할 때 이는 본질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와 가까워지는 것이 나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진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 실수,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가 더 단단해질지 아니면 무너질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순간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을 꾹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그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상대방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동안 감정적으로 로그아웃 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행동을 담쌓기라고 부르는데요. 관계 전문가 존 가트맨 박사가 이혼이나 이별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를 파괴하는 4가지 독성 행동 중 하나로 지목한 것이기도 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갈등 상황에서 뒤로 물러나면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버려졌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어 더 큰 갈등이 생겨납니다. 회피형 사람이 멀어지니 상대방은 더 화가 나고 상대방이 화를 내니 회피형 사람은 더 멀어지는 끔찍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점은 회피형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물러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물러섬이 바로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됩니다. 그들의 연인은 마치 유령과 연애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 시작해요. 몸은 곁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음은 곁에 없는 사람 말이죠. 이것은 4번째와 5번째 실수로 이어지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내고 결국 상대방이 관계에 대해 가졌던 희망을 서서히 죽여가게 됩니다. 4번째 실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정서적 욕구 모두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거나 더 많은 애정 표현 혹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회피형은 넌 너무 바라는 게 많아 라거나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반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서적 욕구는 성격적 결함이나 나약함이 아닙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부분이죠. 회피형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대방의 욕구를 묵살할 때 그들은 사실상 내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정서적 욕구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에게 나는 연애에서 바라는 게 별로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보통 실망하는 것이 두려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절대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억울함을 쌓게 하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죠. 연구에 따르면 정서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크게 느끼고 이별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5번째 실수, 자신의 단점을 숨기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연애에 있어서 완벽주의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흠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실수, 힘든 모습, 불완전함을 꼭꼭 숨깁니다. 멋지게 포장된 모습만을 보여주다가 연인이 그 포장지 사이로 틈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이러한 판단에 대한 두려움은 불가능한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영원히 완벽함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진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면 그들은 상대방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거절하기 전에 아예 도망쳐버리거나 관계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것은 완벽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 때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뿌리에는 깊은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많은 회피형 사람들이 단순히 평가받는 것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쓰지만 그 가면은 이내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누군가 가면 쓴 모습을 사랑해준다 해도 그것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이 5번째 실수가 가장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단지 친밀감을 막는 데서 그치지 않고 회피형 사람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조차 영원히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하면서도 들키면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끔찍한 굴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회피형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사람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들의 단점, 독특한 버릇, 그리고 애쓰는 모습이야말로 그들을 인간답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숨길 때 그들은 어쩌면 연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에 기반한 극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애착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이 회피형의 굴레를 끊어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신의 속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연결되기 위해 작고 감당할 수 있는 걸음부터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대신 아주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진실된 감정 한 가지를 작게나마 공유해 보세요. 감정적인 대화가 오갈 때 평소보다 딱 2분만 더 대화에 머물러 보세요. 연인이 바라는 것을 무시하는 대신 하나만 인정해 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부탁해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두려움을 자극하지 않을 만큼 아주 작게 변화를 주되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속마음을 열고 유대감을 나누는 행동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반드시 위험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거예요. 회피형인 사람과 연애 중인 분들이라면 이런 행동 패턴이 여러분을 향한 인신공격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생존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감정적 회피를 무조건 참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회피형이 된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운 방법일 뿐이죠. 하지만 이 패턴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스스로를 영원히 혼자이게 만들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토록 원했던 사랑으로부터 자신을 영원히 단절시킬지도 모릅니다. 목표는 상대방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거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과 진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